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왔는데 우리 홍 쌤 머리를 아주 깔끔히 커트하셨더라고요. 야, 맨날 저 스타일이야. 원래 이 스타일 아니신가요? 정말 머리가 없어. 좀 더 커트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 스타일. 네,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그래도 또 재정 씨가 또 이렇게 또 친근감 표현하려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 씨 첫 방송 나가고 뭐 주변의 반응 어땠어요? 주변 반응에서 어떻게 너 이런 거 알고 있니?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주셨는데 네. 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홍 쌤 또 우리 전 쌤 뭐 다 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우리 꾸기 형한테는 배울 게 없나요? 배울 거 많죠. 우리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다 우리 꾸기 형한테 지어내지 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지어내지 마. 네, 오늘 없다고 해, 빨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향 저격 오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수산 전문 동원그룹입니다. 유명하죠. 1969년 대한민국의 살 길은 바다에 있다는 신념으로 원양 사업을 시작. 1973년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의 테마 항구에 업계 최초로 해외 기지를 설치. 세네갈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시장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원하면 참치, 참치하면 동원이라고 하듯 수산 가공업의 선두를 달리는 동원은 모기업인 동원산업을 중심으로 수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식품, 건설, 포장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4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맞네요. 현재는 창업주 김재철 회장의 장남이 금융을, 차남이 식품을 맡아 그룹의 양 기둥 역할을 하면서 향후 2세 경영까지 든든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원그룹에 대한 이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씨는 어떤 게 좀 생각나나요? 네, 저는 동원하면은 동원 F&B라는 식품 네, 쪽, 네. 알고 있고 사실 동원하면 참치죠. 그렇죠. 참치가 가장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응송 학생은요? 네, 이제 학교 다닐 때 동원이라는 친구들 별명은 다 참치였을 정도로 김동원 씨도 별명은 참치였어요. 그렇죠. 이제 뭐 축구 선수 지동원 씨도 있고 네. 이렇게 동원하면 참치, 참치하면 동원인데 혹시 그 덴마크 요구르트 아시나요? 제가 그거 플래시. 고3 때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맛있었어. 그게 조폭 식단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조폭 식단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이제 조폭들이 살 뿌릴 때 많이 드신다고. 그런 말이 있군요. 네. 우리 꾸기 형은 참치 좀 많이 드셨나요? 동원 참치?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추석 명절 때 집안 방문할 때 항상 참치가 우선이었는데 세트 이렇게, 근데 이제는 좀 많이 거의 안 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그 추석 명절 때 세트 받은 것 중에서도 고추 참치가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그때 당시 발음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고추가 있었어. 그냥 노멀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홍쌤 그렇게? 아니 미소를 고추 참치 아니에요, 형님? 그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자, 그러면 동원그룹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4만 8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역시나 동원하면 참치겠죠. 이 중에 한 2만 8천여 건은 참치라는 연관어였고요. 그 연관어들은 채용, 공개 채용, 동원 F&B, 김세정 양 있잖아요, 구구단에. 네. 이 동원 광고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한 5천 회 정도 재생이 됐는데 김세정 양에 관한 이름이 나왔고 동원 샘물, 동원 산업 등의 키워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나 동원하면 참치로 딱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동원그룹의 채용은 어떻게 될까요, 홍쌤? 동원그룹이 이제 여러분들이 참치만 생각하는데 그룹의 주 사업 영역이 4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수산, 그리고 식품, 그리고 포장재 쪽도 동원이 아주 강하고요. 그다음에 물류 쪽도 지금 같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채도 보면 정말 다양한 계열사 또 다양한 직군으로 공채가 열렸어요. 그래서 경영 지원 파트, 또 영업, 또 마케팅, 그리고 생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생산 관리하고 생산 지원 파트가 나뉘어져서 이번에 공채가 열렸고요. 또 품질하고 SCM 파트도 열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류 부분도 이
사업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기술 연구 또 건설, IT, 해외 정말 다양한 직군에서 공채가 열렸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이나 식품 전공했던 친구들이 동원이나 사족 이런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이번에는 동원 그룹 관련한 학생들 이야기 듣기 위해서 제가 국민대학교에 첫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영대학 친구들 얘기 듣고 왔는데요. 네.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동원그룹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안에 칩보할 캠퍼스 특파원 박윤송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다리를 있는 닫았어요? 이곳은 네, 국민대학교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북악산이 바로 보이는데요. 이 전기가 느껴지시나요? 산 좋고 물 좋은 국민대학교, 인심도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인터뷰 잘 해주실지 제가 오늘도 한번 당당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제 4학년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번이 마지막. 그러면 어디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원 F&B랑 에이, 그리고 이제 CJ도 쓰고 아니, 정말로 한 쓰셨어요. 10군데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경영학과면 좀 폭이 넓잖아요. 쓸 수 있는 계열사가 좀 기준이 혹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서 영업 다들 동원을 다 직군을 원해가지고 쓰더라고요. 영업이 다른 직군들보다는 더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률적으로 동원 F&B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선배님들이 많이 동원 F&B를 많이 가셔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그런 도움을 얻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동원 그룹의 많이 이미지가 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더 가면 편하네. 참치캔 동원 딱 하면 참치캔 생각나잖아요. 좀 아무래도 다른 참치 브랜드는 좀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이제 면접도 준비하셔야 될 텐데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요즘 경제신문을 좀 읽으면서 좀 신문 읽는 거 상식이 좋죠.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본인이 들으신 인재상에 맞춰서 어필 한 번만 해주세요. 채용 담당자분께. 담당자님 제가 이번에 동원 그룹 그 지원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이제 사교성 깊고 이제 솔선수범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채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취업 준비하실 것 같은데 저는 따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진 않고 전 지금 ROTC라고 졸업하면 장교로서 인간. 아, 여자. 멋있어요. 여자 네. 전교 멘트가 만약에 있죠. 취업을 하신다면 생각해보신 기업 있으실까요?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쪽에서 많이 선호를 한다고는 들었어요. 봉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참치가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 것도 드셔보셨어요? 아마 먹어봤을 텐데 참치하면 그래도 동원이 제일 딱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광고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동원 참치, 조원 참치 이런 게 많이 입에 붙어서 익숙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1학번 김성무입니다. 여기는 자주 오시는 곳인가요? 네, 저는 이제 취업 지원실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뭐 자기소개서를 첨삭받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 국민대 홍쌤 같은 역할이네요. 네, 그렇죠. 도움이 됐나요? 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저는 처음 써봤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부분 못 갖춘 것들을 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식품 유통하면 네. 저희가 동원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저처럼 타지에서 올라와서 대학생을 하는 대학생들은 제일 저희가 선호하는 음식품이기 때문에 통조림이 근데 왜 본인은 지원을 안 하셨는지. 그 날짜를 확인을 잘 했으면 당연히 지원을 했을 건데 자 그 부분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네, 홍기찬 쌤 이런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치하면 동원 것만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동원 참치 말고 다른 참치가 있나요? 저는 마일드. 동원 참치밖에 안 먹어가지고 사조 참치. CJ. 아, 있죠. 안심따게 알았어요. 모르세요? 네, 전혀 모르고 전 동원 참치의 광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자,
자, 일단 마지막 학생에게 홍쌤 한마디 해주시죠. 저렇게 날짜를 놓치는 학생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서부터 뜨는 기업들의 특징은 좀 대중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취업 커뮤니티만 들어가게 되면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공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시즌이 끝날 때가 많으니까요. 많은 구직자들이 들어가는 메인 취업 포털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취업 카페라고 얘기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본인의 취업 경력개발센터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아침의 시작이 이 세 개 사이트를 쭉 좀 투어하는 거죠. 꼼꼼하게 구직 활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이제 날짜를 몰라서 지원을 못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꼭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동원에는 과연 어떤 소문이 떠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원엔 전설의 마도로스가 있다고 카더라. 예, 우리 창업주 김재철 회장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배를 타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빈 마도로스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 그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원래 뱃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이제 김 회장은 수산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2등 항해사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분께서는 직접적으로 원양어선을 탔어요. 그래서 58년도에 국내 첫 원양어선 지나모의 이제 실습 방해사로 참치잡이 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별명이 뭐 재계 장보고다. 그다음에 원형업계의 대부다 뭐 이런 식의 별명을 얻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뉴스 보다 보면 좀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그 김재철 회장 그 집무실에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해놓은 지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강대국 사이에 좀 섞여 있잖아요. 강대국들의 경쟁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때도 많다. 최근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돌려서 한번 지도를 저도 한번 방송 오기 전에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어떤 부두 역할을 진행하게 되고 일본은 오히려 그런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좀 능동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지도를 봤나 봐요.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정부 부처에도 이제 배포가 된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정말 좀 진취적인 사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기업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9년도에 자본금만 1,000만 원으로 이제 동원 산업을 창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1년도에 동원 식품을 처음으로 이제 창업하게 되고 그다음에 82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이제 참치 통조림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예전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이력인데 실제로 그 당시 때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많이 싸갖고 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참치 통조림이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상국 씨가 이 선물용품 그러니까 수산물을 편안하게 이제 좀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체가 됐죠.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고급화되고 있는 식품 산업의 트렌드 때문에 예전만은 못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최근에 또 김영란법이 동원 입장에서는 사업의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의 범주를 상당히 확장시켰던 게 91년도에 한신증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가 나중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한국밸류자산운용,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서 결국에 이제 한국투자 금융지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산업을 거점으로 사업의 영역을 굉장히 확장시켰던 그런 기업가 정신 있는 기업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계열사별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플래닛이 제공한 자료인데요. 동원 F&B 같은 경우가 평균 3,200만 원, 그리고 동원 홈푸드가 2,667만 원, 동원 산업 5,455만 원, 동원 건설 산업 3,626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동원 F&B 같은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회사인데 평균 연봉은 3천만 원대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은 32년 동안 그 적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회사라는 점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아닐까 싶고요. 뭐 연봉은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뭐 미래 발전성을 봤을 때 충분히 고려하고 입사하면 좋은 회사 같습니다. 그러면 동원그룹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홍쌤? 실제로 아까 얘기가 나왔던 F&B 그 식품 유통 영업으로 취업했던 제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던 이제 사립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점은 한 3점 후반 정도. 그 다음에 토익은 한 800 한 초반. 그리고 이제 6급 정도. 이 정도면 문과치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전공은 이제 경영이니까 그다지 뛰어난 스펙은 아닌데요. 해외 인턴을 미국에서 한번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게 이제 유통 그리고 식품과 좀 관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해가지고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원이 포장재 쪽이 또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원이 테크백 솔루션에 취업했던 제 여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경제 전공이었습니다. 여학생치고는 나이가 좀 많았어요. 27이었는데 학점은 한 3점 후반, 그리고 토익은 한 900 중반. 요 정도 스펙으로 이제 취업이 돼서 영업적으로 취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 학생들 보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고시나 뭐 이렇게 의학 전문 대학원 뭔가 다른 도전을 하고 여학생들이 취업 시장으로 들어오면 보통 나이가 27 정도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이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너무 위축되지 말고 면접장에 열심히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꾸기 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의 첫 번째 해시태그. 짜잔. 예, 샵 동원 참치 샵 세계 최고입니다. 네. 사실 뭐 동원은 몰라도 우리 뭐 동원 참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원에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참치 통조림인데요. 네. 그 명성이 해외에도 전파돼 명실공히 우리 세계 1위 참치 그 가공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참치의 통조림은 온 국민의 반찬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넘버원 동원 참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쌤? 네, 참치 캔을 판매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재무 설계로 롱런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출시 앞서서 주말마다 이제 전 직원이 서울 근교 등산로에 가서 이제 시식회를 열 정도로 예, 이게 맛이 어떤지 많이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진짜 싫어하겠네요. 주말에 출근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등산. 안 망하는 대신 귀찮게 하네요. 네, 창업 이후에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 아까 말한 대로 뭐 수은도 있었고 했는데 이럴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진짜 단 한 해도 내지 않았을 정도로 탄탄한 회사고요. 2014년에 판매량 50억 캔을 돌파합니다. 이거를 이제 한 줄로 세워놓으면은 지구를 한 10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19.9배 높이.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네. 저도 좀 일조를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세계 참치 최대 브랜드인 스타키스트를 직접 인수를 해서 또 세계적인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참치 어획량이라든지 참치 가공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따로 조리하지 않고 밥에다 얹어서 먹을 수 있는 뭐 예전에도 고추 참치 있었지만 새로운 종류의 또 더 참치라고 해가지고 1인 가구라든지 뭐 이런 또 새로운 소비층을 겨냥해서 새로운 또 신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참치 회사 망할 일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홍쌤, 그 동원은 참치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에요. 뭐 아까 포장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참치에 너무 이미지가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요? 참치라는 제품을 거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장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참치라는 식품의 특징이고 또 제품을 또 효과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그 유통업에 대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김재철 회장 차남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정 부회장 부임하고 나서부터 M&A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아주 대표적인 물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 익스프레스를 지분을 이제 100% 매입을 했고요. 그때 매입가가 한 4,200억 정도의 인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뭐 참치 만드는 식품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장재 같은 경우도 한 5건 정도의 포장재 기업의 인수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저도 그 1억들을 보니까 뭐 베트남이라든가 미국 자본이 갖고 있던 그런 포장재 기업들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참치를 만들면서 배웠던 그런 포장 기술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익혀서 다른 산업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포장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수많은 유통 기업들, 그게 판매가 되고 있는 참치라는 거점 물류 요소, 그러면은 그 거래선들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참치라는 캐시카우를 이제 활용해서 더 큰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채용 준비, 샵 면접관 트레이닝입니다. 동원그룹은 우리 취준생이 아닌 우리 직원들을 먼저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교육을 시키고 취준생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면접관 트레이닝 좀 약간 생소한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쌤? 어떤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채용의 목적과 중요성이라든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심어주고 있고요.
지원자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냥 들었을 때 뭐 이 친구 괜찮네 이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걸 시스템화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이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의 면접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얼마나 질문을 상황에 맞게 날카롭게 잘하는지 인터뷰 롤플레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를 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들이 뭔지 이 상황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좀 더 하면 어떨까 이런 걸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좋은 인재가 동원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취준생들도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좀 미리 알 수도 있고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하나요? 블라인드 채용이 만연화되고 있고 이 면접이라는 건 단순히 채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 누가 어떤 회사 면접장에 갔는데 정말 무슨 뭐 성차별적인 질문을 했다. 네. 안 그러면 뭐 부모님 이력 관련된 질문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 것들이 뭐 인터넷의 회자가 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 교육도 있어야 되고 조금은 체계적으로 면접 준비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경우에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사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까 홍쌤 학생 중에도 27살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 나이가 많다기보다는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면접관들 입장에서 무언가 어떤 이 친구가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실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만 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취업이 유리해지는 건 아니지만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을 내가 면접장에서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취업이 되게 힘드니까 구직 활동하는 시간 자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오히려 거짓말로 들리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채워넣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한 6개월, 한 1년 가까이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하는 친구도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했냐. 영업이란 직군과 마케팅이라는 직군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평소에 마케팅 쪽에는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혹시 제가 ROTC를 전역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어필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동원그룹에서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여자 문과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무가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케팅 직무 지원할 때는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아까 질문 준 친구가 이제 여성 ROTC라고 네. 얘기했는데 취업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장교는 실무자적인 업무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관리해야 될 사병들이 있고요. 업무를 협업해야 될 부사관들과의 관계도 있고 복잡 다양한 의사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참모 장교 이력이 이런 부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될 직무는 압도적으로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하면 마케팅보다는 영업 직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동원그룹의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은송 학생. 그 한때 유행했던 그 애니팡 아십니까? 네, 당연히 예, 알죠. 애니팡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리 사실 채용할 때 좀 우대를 하면 어떤가요? 만약에 제가 지원한 회사가 이제 게임 회사면은 우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인재를 뽑는 것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애니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머리가 좋아야 점수가 높은 게임이 아니라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원그룹에 지원을 한다면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사실 뭐 저희 회사는 바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치 외에 우리 동원이 또 추진해야 될 바다 먹거리가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연어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연어는 간편히 먹기도 좋지만 치매나 그런 건강에 좋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즐겨 먹을 수 있고 또 피부에도 좋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까지 동원이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어를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연어 같은 경우에는 또 CJ에서 지금 또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건어물 사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묵 시장이 한창 핫한데요. 이제 동원도 건어물 시장을 통해서 어묵 시장을 선점하고 또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우리가 다시 좀 안 좋아지는 거 같아요. 근데 저 정말 질문의 의도가 궁금했어요. 어떤 왜 애니팡 애니팡? 동원이는 아닌데 실제 면접에 있었던 그러니까 관련 산업에서 예전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씨가 제대로 찝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좀 공부보다는 게임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거는 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게임을 잘한다고 하면은 네트워크가 넓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약간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압박을 받았을 때는 좀 선을 긋고 얘기하게 되면 내용 전달이 좀 잘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압박에서 좀 잘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원의 면접장에 가기 전에 CJ라든가 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의 라인업을 미리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에 처했을 때 이미 경쟁사가 런칭한 제품을 얘기해버리게 되면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그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면접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통 매장이나 편의점 매장에 가보면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 대비 동원이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동원의 참치 외적인 다른 제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가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현재 동원의 라인업 중에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좀 극대화돼 있지 않은 제품 하지만 향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얘기하고 그 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나 세부적인 전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동원의 면접장에 가기 전에 동원 기업 분석만 하지 말고 경쟁사들도 같이 분석을 해야 다양한 질문들에 대비할 수 있는 자양분이 풍부해진다. 그거는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원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아 씨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저는 동원그룹이 한국 기업계 모아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요즘 서류도 많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열정과 도전을 가진 그런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저도 오늘 많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꿀팁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동원 면접장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보면 뭐 3PL이라든가 공동 물류, 그다음에 뭐 해운 동맹 이야기, 또 콜드 체인 이렇게 그 산업에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촛불 집회에 참여한 기억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신문을 보는 구직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주 흡족했는데 신문을 보실 때도 평소 읽지 않았던 친구들이 그 굉장히 두꺼운 신문을 보게 되면 도대체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식품 기업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식품 뉴스만 찾지 말고요. 결국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건 유통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수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런 키워드와 관련되는 뉴스들을 보는 거를 우선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임원분들은 항상 이제 시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문의 일면이라든가 또 마지막 끝면에 가보면 사설이 실리고요. 그 사설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오피니언들을 정리해내온 컨텐츠들이니까 그 두 가지는 좀 숙지한 상태에서 면접장에 가야 된다는 건 이해하시고 11월이 지금 구직자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면접 시즌인데 방송 열심히 보고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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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마음들이 어떨까요? 특히 4학년들 참 4학년들.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불안, 초조,
또 환희, 설레임 이 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불안 초조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 그렇죠. 네. 또 기대와 설레임은 이제 취업을 한 학생들이 네. 느끼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든 취준생들, 특히 네.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들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 큰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좀 취업이 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좀 입사하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여행을 꼭 가봐라. 가서 좀 이제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여행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여행을 네. 가보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네. 조금 안타까운 친구들한테는 차분히 이제 본인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원인을 분석하고 차분히 한번 좀 계획을 세워봐라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한숨 돌리고 네. 우리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네. 이제 상반기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상반기를 준비하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네. 정말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오늘 공기업이잖아요. 네. 네.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연말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필기 시험에 전력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에너지 또 다시 충전을 충전해야죠. 하시고 네. 네, 면사포 보면서 네. 그렇죠. 취업 준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역시 면사포 아주 네, 오늘 면사포를 해줄 네, 찾아준 친구는 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사무 분야로 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어떤 네. 곳인지 큰형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네, 수가 네. 있죠. 네. 그래서 토지 개발 그리고 도시 개발, 주택 공급이 주로 하는 업무고요. 네. 또 전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을 해서 네. 2009년 10월에 현재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LH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명칭은 네. 랜드, 토지와 하우징, H가 합쳐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인간 중심, 행복 추구가 핵심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참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의식주 중에서 주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영사무 분야 어떤 일을 하는지 네. 네,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공기업이니만큼 네. 공기업에서 제공한 질문 네. 기술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사무 분야에서 주요 그 기관에서 주요 네. 업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토지의 취득, 개발, 네. 비축 네. 네, 해서 공급을 하고 네. 도시를 개발해서 정비하거나 네, 맞습니다. 네,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경영사무에서는 뭐 경영기획이라든지 그렇죠. 경영평가라든지 네. 뭐 자산관리, 네. 인사와 네. 같은 그런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에는 부동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네요. 예, 네. 예. 토지 개발부터 주택 공급까지 일괄적으로 네. 일관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건축학과라든지 네. 토목학과 친구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네. 하고요. 네. 부동산학과도 많이 예, 지원을 예, 하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식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네. 필요 지식 K 부분인데요. 네. 경영 기획이라든지 경영 평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적인 좀 네, 지식이 그렇죠. 좀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자산 관리, 네. 네, 인사, 네. 법무 쪽, 네, 부동산법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알아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인사 부분을 한다면 뭐 노무 쪽 네, 이런 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특히 이제 경영기획, 경영평가 이 부분은 네. 재무적인 부분도 꼭 음. 갖추고 있어야 이 일을 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요. 주로 재무나 회계 쪽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맞습니다. 경영 계획은 조금 다른 게 이제 토지를 사야 되거든요. 네. 또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경영 기획 업무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기술 쪽으로 들어가서요. 네. S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뭐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기법이라든지 네. 뭐 자원을 분배하는 네. 그런 능력, 기술들이 필요하네요. 네.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술들도 필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 법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을 다루고 토지 뭐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제한이나 네. 요소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네. 새로운 법이 나올 때마다 이런 동향을 캐치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A 태도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네. 폭넓은 시각을 유지하고 네. 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고요. 네. 계획을 좀 세울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네. 태도. 이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하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어디에 위치를 선정할 거냐, 예.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이게 굉장히 살짝 중요한 다른 부분이죠. 부분이 이게 일반 개발회사라고 한다면 이익 극대화가 목적인데 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개발하는 건 약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네. 부분에서 저는 좀 폭넓은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의사소통 중요한 부분이긴 네, 하지만 그렇죠. 어떤 부분을 보상해주고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을 또 네. 개발하고 기획하는 그런 협업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직업 기초 능력은 지금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수행 태도에서 나왔던 네. 의사소통이 하나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리, 문제 네. 해결, 대인관계, 조직 이해, 직업 윤리 부분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설득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능력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공공기관에서는 직업 윤리를 꼭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공통적인 필수 네네, 덕목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는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네. 역량을 알아봤는데요. 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고요. 연령, 학력, 경력, 외국어. 근데 외국어 부분은 이제 내년에 해외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토익 점수 기준이 700점 수준 이상으로 네. 기본 자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부동산학과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학과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이곳이고 네. 저 또한 지원을 예전에 했었는데 음. 저는 토지공사로 좀 했었습니다. 네. 이제 합병하기 전이었는데 근데 당연히 떨어졌죠. 왜냐하면 정말 스펙이 높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행정직에 많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부동산학과 학생들과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 경제학과 학생들이 되게 많이 경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부동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직무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네.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네네. 있다고 해요. 채용 목표제가 어떤 것인가요? 이게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제 채용될 수 있도록 네, 누군가 이제 맞습니다.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 같은데요. 네. 적용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비수도권 지역 인재, 그다음에 이제 이전 지역 인재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수도권 지역 인재는 우리 서울, 네. 경기, 인천을 제외한 곳에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지원할 때 이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전 지역 인재,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진주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진주를 비롯한 경남, 다만 울산이라든지 부산 이 두 곳만 제외한 곳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또 지원을 할 수 있긴 한데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 제가 경남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네. 서울로 대학교를 갔다. 네. 이건 또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3학년이다. 어찌됐건 그 학벌을 안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봤는데 3학년인 경우는 되는데 내가 거기서 졸업 예정이다. 그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인재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원자들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예. 또 인지상도 궁금합니다. 예. 소통, 창의, 융합, 통찰로 미래를 개척하는 LH 패스파인더가 인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갖추어야 될 역량은 역시 그 인재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인재상에 관련된 사례 또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필요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네. 두 분 선생님은 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네. 네, 컨설팅한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기타 공기업 같은 비슷한 직무 컨설팅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LH공사 지원하는 친구들을 좀 지도해 본 적이 있는데 네네. 한 친구는 공대, 네, 또 한 친구는 부동산학과거든요. 근데 부동산학과 친구가 참 기억에 남아요. 이 친구는 사실 스펙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참조로 올해 작년도 스펙 보니까 평균이 그 토익이 한 730점 정도, 그다음에 성적이 뭐 3.5 정도 이 정도면 그러니까 평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친구는 더 낮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PT를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면접 가가지고 PT가 사실 공기업이 좀 약하잖아요. 네.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네. 그래서 이 친구가 PT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니까 이 부분이 많이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네. 네,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네, 우리 선생님도 있으세요? 저는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꼭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마다 한 명씩은 꼭 보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거의 행정사무직 쪽을 보냈고요. 네. 이제 저는 이 기업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도 부동산학과 학생도 한번 해봤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았던 학생들이 경영학과. 그래서 좀 부동산학적인 지식을 조금 보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좀 이슈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슈를 너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 같은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법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계산에서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지식도 내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하는 부분. 네, 그래서 당신이라면은 당신이 내세운 보상가에 불만족한다. 어떻게 그 소통하겠냐, 그 협상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좀 했더니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는데 사실 면접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은 것 같아서 예, 좀 부동산 쪽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우리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1분 자기소개 연습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그 LH공사는 자연스러운 자기소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공기업이 주로 그렇지만 또 그 자소서에서는 우리 기업을 선택한 동기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LH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좀 뚜렷한 계기가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지원자는 어떻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민 간 소통계의 히든카드가 될 김재욱입니다. 인성은 좋습니다. 공기업 입사에 대한 씩씩한 것 같아요. 이력서 사진보다 학생회되어 여러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지역센터 등에서 제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 제가 봉사활동 가는 곳마다 곳곳에 자주 LH 사람들이 스피치도 기본적으로 잘 하는데 본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좀 결론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의형식으로 만들었네요. 뭔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기사들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해 접하게 되면서 단순히 사무나 행정직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업과 국민 간의 소통과 합으로 또는 이제 작게는 복지 증진, 크게는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표한 일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예로 초등학생 시절 우연히 접한 마술에 매료되어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경험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마술이 나와서 조금 놀랐네요. 이런 부분이 특이하고 관심을 끌기에는 좋은데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나와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을 너무 좀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차별되는 경험이기는 한데 이처럼 저는 한 가지 일을 몰두하게 되면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마무리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한 발 앞서 나가 입주민과의 소통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양자 간의 이해와 소통,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하는 마음, 소통하는 자세, 화합하고자 하는 추진력, 이 모든 것을 가진 준비된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배워야 할 점은 빠르게 습득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점은 노력을 거듭하여 LH라는 물레방아의 힘찬 원동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물론 지금 4학년은 아니지만 좀 더 이제 특히 블라인드로 가면서 모든 게 가려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직무에 대한 내용, 본인이 어떤 부분을 준비했는지도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고요. 밝고 좀 건강한 이미지인 것 같아서 좋은데 다만 한 가지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낀 게 이게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의 행정직으로 갖다 써도 무방한 그런 영상이라 뭔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해 준비한 듯한 느낌은 안 든다. 그 부분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우리 지원자의 스피치 어휘 중에 우연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연히 LH 공사를 하게 되었고 맞아요. 우연히 초등학교 때 마술을 하게 되었고 계획성이 좀 없이 너무 우연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정말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래서 어휘 선택에서 조금 신경을 맞습니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복장이 그 체크 자켓을 입었는데 글쎄요 면접에서는 조금 이런 복장이 너무 튀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상에서는 조금 쾌활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레크레이션 하기에 적정한 복장이 아닌가. 또 우리 공기업은 보수적인 면접관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제 면접에 가면 분명히 뭐 예를 들면 한 30%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70% 정도는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볼까요? 서류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사지원서를 보시면 후년 졸업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직무 역량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보니까 환경생명화학과예요. 전 처음에 행정직이라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화학 쪽도 직군에서 뽑고 있는데 왜 그쪽을 지원 안 하고 이쪽을 지원하는지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사회활동을 보면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 맥도날드에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매니저 경험을 한 게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행정직을 한다고 하니까 뭐 인사총무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 다루고 뭐 그다음 재고조사 저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것 같네요. 조직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네요. 기간도 좀 깁니다. 뭐 단순히 뭐 몇 개월 한 건 아니었고요. 기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칭찬하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사항 넘어가시면 일반적으로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스텝 직구는 꼭 필요한 게 좀 운전면허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장도 많이 다니고 또 특히나 여기저기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상사랑 같이 다닐 때 누가 운전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운전면허증은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도 필요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순서를 바꾸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중요한 걸 위로 올려야죠. 전체적으로 좀 집중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하고 지금 그 자기소개 영상과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지원자는 가장 적당한 직무가 그나마 총무가 아닐까. 저도 총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자격증이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ERP, 회계라든지 인사 이런 것도 없고요. 지금 레크레이션, 자기주도 학습, 이미지 메이킹에서 저도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알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직무도 왜냐하면 거의 이제 또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면 직무와 관련해서 문서와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쪽을 한다든지 다른 분야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 쪽이나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년부터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니까 토익 점수도 지금 아직 없거든요. 토익 점수 부분도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게 없으시다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지 직무의 역량과 강점을 얘기하면서 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네, 네.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네. 저 또한. 그래서 관심 있는 주요 사업이 무엇이고 나의 네. 장점은 무엇이라서 네.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방향이 되면 좋겠는데 네. 관심 있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대학생 주관적 업무 협약 네. 이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강점이 2개인데 다 상대방의 처지를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능력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요구하는 항목의 핵심을 파악을 네.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보면 주요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포부를 써달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본인의 역량이나 강점이 나오지 않고 네. 이 부분이 카테고리별로 딱딱딱 나왔으면 네. 아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네. 이해가 됐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참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직무기술서나 네. 계속 이제 강조했던 거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이잖아요. 네. 그것을 얘기를 한 건 좋으나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주민들과 뭐 하겠다는 건지 네.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나와 있고요. 네. 캠퍼스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 또는 네. 업무 활동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경험으로 지금 행정사무 네. 이 부분을 작성을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홍보팀으로 팀장으로 활동했던 네. 그 소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소재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홍보 기획하고 사실 프로모션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보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본인이 되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브레인스토밍해서 네. 과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이럴 마케팅, 그다음에 그림 그려서 홍보한다, 마술 영상을 촬영한 개성 넘치는 홍보다 이렇게 너무 딱 정답을 얘기해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좀 인사이트를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네.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네. 이 경험을 사실은 써내는 역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본인의 글을 기술하는데 조금 네.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타 방식이나 TA 방식을 조금 배우면 네. 이 경험을 좀 잘 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공감 획수가 최소 2배, 최대 6배 이상 이렇게 굉장히 폭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은 사실 공기업에서 정확한 부분을 요구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좀 정확히 써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번에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네. 질문이 나왔네요. 네.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했는지 네. 물어보는 건데요. 네. 탐방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썼습니다. 네. 네. 저는 이 항목이 되게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오면 네. 그럼 과연 당신은 어떻게 설득하는지 설득의 방식을 보고 싶어 하는데 네. 또 앞부분에 상황 배경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설득하는 방법 알고 싶은데 상황 배경이 너무 많고 궁극적으로 설득했다라고 하는 방법이 수학 분석. 네. 굉장히 좀 용두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김이 약간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수학 분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수학 분석을 끄집어냈는지에 대한 그렇죠. 본인만의 방식이 좀 나왔으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항목만큼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잘 제시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소통을 통해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면접관들은 이 부분을 보고 이 첫 마디에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면접에서.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설득한 경험이 있는지 그 부분이 우리 앞쪽에서 요구 사항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저는 스와트 방식을 통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왜 스와트 분석을 그러면 적용을 했냐 여기에 대한 아마 면접에서 질문. 네, 그래서 크게 보면 결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했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스와트 분석을 활용을 했나 이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항목의 이 질문에 맞춰서 내용을 다 작성을 했다면 보통 네. 면접에 가서 경험 질문으로 흘러가는데 그렇죠. 그때 네. 상황은 어땠냐 뭐 이렇게 스타 방식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여기에 질문에 맞게 못 썼기 때문에 네. 그 질문을 그대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그렇죠. 예,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물론이죠.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방향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지원자분이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네. 많은 공기업을 지원하실 거잖아요. 네. 특히나 행정직은 누구나 뽑는 어느 회사나 뽑는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네. 각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관심 가지고 어떻게든지 연관성 있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갖추는 그러한 시간으로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지원자가 김재욱 씨가 지금 전공과 다르게 경영 사무 분야로 지원을 네.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네. 그 전공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영 전공인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그렇죠. 다른 뭐 부동산 전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와 관련된 경험을 쌓으시고 네. 그것과 관련된 자소서 소재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원자가 네. 지금 이제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이고 네. 이런 서류로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된다면 네. 어떤 질문들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그게 나오겠죠. 환경, 생명공학인데 왜 사무행정을 지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좀 계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계기로 사무행정을 결심하게 됐는지.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사무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렇죠. 지금 상태로는 100% 미안한 얘기지만 탈락입니다. 그래서 큰형님 독설이 또 오랜만에. 저도 좀 정량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짜 오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소위 얘기해서 내본 건지라고 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꼭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냥 단순히 봉사하는 마음 조금 있다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네. 차라리 봉사단체나 사회복지 쪽으로 가는 게 나은데 그것 이외에 본인이 그럼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 저도 거의 큰형님이랑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자의 서류를 보면은 네. 사실 마술사의 꿈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네. 이것도 저는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아, 네. 강사 경험이나 네. 공연 경험도 레크레이션이나. 많고 네. 이쪽으로 되어 있고 네. 또 사진도 되게 멋진 사진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지 네. 그리고 이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취미로 그냥 해온 거라면 직장 생활에 도움이 좀 그쵸. 되겠지만 네. 이게 마치 주로 느껴지면 좀 하다가 마술 더 배워가지고 나가서 이걸로 프리랜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겠죠. 네. 그러면 김재욱 씨와 직접 모의 면접을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